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부왕 황 부장이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시험 성적서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네. 문자로다가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좀 네,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영상에 나와 있는 제품의 시험 성적서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1사 차단용 착유리 필름 KS 하는데 또 참여하셨죠? 예, 연구 책임자였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최적의 이 손님을 모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 설명해 주실 게 이 보내드린 영상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성이 있으신 분들도 왜 그런 착각을 하는지 단열 성능이 있을 거라는 거기에 대한 좀 물리적 이유,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 단열 필름이란 용어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단열이란 말을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수준의 기능과 성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과체 가장 대표적인 게 유리죠. 유리에서 가장 꿈꾸는 게 어떤 성능을 꿈꾸냐면 네. 맑고 투명하면서 음. 적외선 영역의 열 에너지, 결국 태양 일사열을 갖다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유리를 원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강 박사 얘기가 뭐냐면 네.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네, 같아요.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최고의 유리는 안 보이듯이 맑고 투명하면서 없는 것처럼. 없는 네, 것처럼. 그러니까 가시광선 투과율은 다 들어오고 네. 적외선, 태양 에너지가 갖고 있는 네. 열, 네. 그것을 다 반사시키는 게 최고율이다. 네. 업무 용도 건물에서. 네. 이게 투과체의 기본 원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맑고 투명하면서 이렇게 적외선 영역의 특정 파장대 열 에너지를 갖다 차단할 수 있는 유리는 굉장히 어려운,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최적화되지 않은 영역이고요. 우리가 단열 유리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네. 대신 유리 소재의 물성이나 재료 특성에 의해서 로유리란 말을 쓰죠. 네네. 여기서 말하는 로유리라는 건 로는 낮다는 뜻이고요. E는 에미시티비티예요. 네. 방사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저방사 특성을 갖고 있는 유리다, 이렇게 용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저방사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돼요. 한여름에 운동장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똑같이 서 있어요. 똑같은 신체 조건이라면 네네네.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당연히 검정색 옷이 검은 먼저 옷이 쓰러지겠지. 먼저 쓰러지죠. 네. 왜냐면 태양 복사율을 그대로 다 흡수하니까. 네. 그러니까 방사율이라는 건 결국 복사율이 들어와서 내가 얼마만큼 흡수하거나 혹은 튕겨내느냐에 대한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제 단위 차원 없이 0에서 1까지를 보통 우리가 방사율을 정의하고 있어요. 로유리는 저방사율이거든요. 저방사유리에 태양 복사열 에너지가 오면 유리 표면에서 이것을 흡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바깥으로 다시 튕겨내요. 네. 근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사 에너지가 실내로 안 들어오니까 열대 현상도 없어질 것이고, 실내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실내로 투과돼서 들어오는 걸 막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름철 냉방 부하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로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반사율은 되게 쉬워하는데 네. 방사율은 되게 어려워요. 유리에 로이 코팅을 하는 이유는 네. 유리 자체는 태양 에너지를 전혀 막아주질 못하니 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로이 코팅이라는 걸 하는데 네. 로이 코팅이 로이가 저방사라는 건데 네. 그거를 쉽게 이해하면 그냥 반사시키는 거예요. 금속이요. 금속. 네. 알루미늄 호일. 그렇지. 네. 그래서 1 빼기 반사율이 방사율이야. 네. 로이 코팅이 만약에 90%를 반사시키니까 네. 방사율은 10%인 거지. 네. 반사율과 방사율은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지장이 없다. 네. 라는 거예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낮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돼요. 한겨울에도 마이너스 10도라 하더라도 유리 표면 온도는 4,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 네네. 근데 이 에너지를 튕겨내기 때문에 로유리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낮 시간대에는 그만큼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음. 더 큰 에너지, 난방 에너지와 난방 음파는 언제 걸리냐면 밤에 걸리거든요. 네. 밤에 걸릴 때에 실내 측의 높은 온도의 복사열이 외부로 나가는 걸 갖다가 차단해 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방사 로이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제일 큰 효과는 냉방 부하, 그러나 겨울철에 난방 부하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해서 네. 보통 우리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나 저에너지 건축물의 로유리는 거의 필수 요소가 됐죠. 자, 이제 필름 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식 용어는 창유리용 필름입니다. 네. KS에서도 창유리용 필름으로 용어 정의가 되어 있고, 네. 지금 요 품목은 고열 기자재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품목인데요.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유리용 필름입니다. 단열 필름 이런 말 안 쓰고요. 네. 그러니까 단열 필름이라는 용어는 없다는 거예요. 네. KSL 2016이거든요. 네. 2016. 필름이 창유리용 필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 박사가 요걸 제정하는데 책임 연구원이었던 네. 거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지금 강박이 얘기했듯이 야간의 열 손실을 막아줘. 근데 그게 얼만큼 막아주느냐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네. 계속 들어보죠. 이 창유령 필름은 크게 기능으로 보면 두 가지의 기능으로다가 대별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니까 저방사 특성을 최대한 살린 그런 물성 특성을 갖고 있는 필름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저방수유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색상이 좀 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저방사 특성보다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했던 어두운 색깔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태양 복사열이 순간적으로 유리창 표면에서 흡수되도록 네. 이렇게 기능하는 열 흡수 방식,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아, 근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필름은. 첫 번째 방식은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방식. 네. 두 번째 방식은 이걸 내부에 흡수해서 네. 이 실내로 안 가져가는 방식. 네.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착유리 필름이 존재한다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반사 정도는 작지만 네. 내부에 많이 흡수하는 거지. 그러면서 실내로 들어가는 걸 줄여주는 거죠.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영원히 줄일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저방사 필름은 로유리하고 시장 경쟁 관점에서 보면 생산 단가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동등 수준까지 못 온 게 현실이고요. 똑같은 성능이라 할지라도 유리에 원래 로이 코팅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대부분 그래서 열 흡수 방식 쪽에 가까워요. 네. 그러면 요거는 아주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여름철에 태양 복사열이 필름 코팅된 면 근처에 와서 튕겨내지 않기 때문에 복사열이 그대로 유리 표면 전체에 추결이 되고요. 자기 근데 몸에 유리에 닿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런 다음부터는 그릇하고 똑같아요. 튕겨내지 못하면 음. 작은 그릇, 연료량이 작기 때문에 유리 자체나 필름 자체는 매우 얇기 때문에 비열이나 연령 추결 용량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이상 되면 다시 대류전도 복사로 주변으로 열을 방사시키기 시작해요. 네, 네,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서 태양광이 좀 차단되는 느낌은 있지만 실질적인 열 메커니즘은 거의 상당 부분의 열이 흡수됐다가 다시 실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냉방 부하에 사실은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아마 엄청 두꺼우면요? 그럼 되지. 엄청 두꺼우면 그 두꺼운 플라스틱인 거야. 단열 성능도 있을 있는 거고요. 거지. 예. 고무 두꺼워지면 단열재잖아. 그쵸.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강박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필름디라고 파는 것들은 불행하게도 금속 코팅한 기술로 파는 게 아니라 흡수율을 높여서 판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유리에다가 필름을 붙이면 네. 이 필름이 흡수율을 높인 필름이 많다는 거지.
아, 네네. 일사에너지가 들어오면 얘가 흡수를 해. 네.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통과하는 게 없는 거지. 네네. 유리를 통과하는 게. 네. 근데 얘가 내부 열을 다 채우면 네. 그 다음부터는 방출이야. 그렇죠. 예. 얘 자체가 열을 다시 적외선을 뿜어내겠죠. 뿜어내는 예.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새로 같은 열인 거죠. 열량은. 그러니까 예. 얘가 꽉 채우고 있으면 새로 들어와도 네. 결국은 계속 나가는 거야. 황 부장께서 왜 이걸 헷갈렸냐면 표면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네네. 실제로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발열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을 흡수해서 표면온도가 올라가. 네. 이건 맞아. 예.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열을 안 뱉어내면 예. 얘는 계속- 다 타야 돼. 예, 예, 그렇죠. 예, 다 타야 예, 돼. 예. 근데 안 타잖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 다 방출이야. 예, 그렇죠. 결국 방출. 예, 예. 그러니까 단연성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짧은 시간의 측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장시간의 측정으로 추결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방열하는 방열하는 영역까지. 걸 봐야 예, 돼. 예. 왜냐면 집을 30분 살다가 철거하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 측정으로는 이거의 진실성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결국에는 평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열 관류율인 거지. 예, 그렇죠. 우리가 예. 얘기한 결국은 단열 성능은 열 관류율이라는 거예요. 예. 열 관류율. 예. 왜냐하면 열 관류율 시험이란 게 예전에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챔버 속에다가 가운데다가 그 실험체를 끼고 예. 이쪽에서 열을 가해서 이쪽에서 센서를 달아. 아, 예, 봤어요. 봤죠. 기억나요. 예, 예. 이게 거의 방 크기만한 네. 챔버 네. 사람이 안에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거를 열을 처음에 뚝 보내기 시작하면 네. 여기 온도가 변화할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열을 가하니까 올라가겠네. 올라가다가 얘가 수평을 이뤄. 네. 왜냐면 계속 같은 열을 부으니까 네. 이쪽 온도가 변하다가 수평을 보여. 네. 여기에 시험 정서가 나오는 게 열관율이에요. 네. 필름류는 여기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렇죠. 열 손실을 네. 이게 완전히 수평을 이루어서 네. 안정화될 때의 열 관류율이거든. 결국은 유밸류, 열 관류율이 중요하다. 계속 봅시다. 네. 이제 그 얘기- 저방사 효과를 갖는 그런 착유용 필름이 있다라면 성능이 좋을 것이고요. 네. 물론 물리적으로 못 만들 건 없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착유용 필름은 저방사 효과를 지향하는 필름도 있습니다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건물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로유리보다도 더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 구조 때문에 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특수 용도, 예를 들어 실험실이라든가 아니면 고급차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에 붙이는 일사차단 필름은 뭐냐? 유리의 로이 코팅만큼의 성능을 내려면 네. 착유리 필름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착유리 필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갑시다 계속. 네, 네. 저방사 착유용 필름이 현재 보급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걸 전면적으로 건물에 만약에 시공한다? 이 경우라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로유리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필름을 써서 어느 정도 리스크와 반영구적 혹은 일시적인 어떤 시스템을 갈 것이냐. 그래서 선택은 누구나 쉽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성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건축도 그렇지만 리모델링 시장에서 되게 고려가 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벤츠 S클래스 같은 데는 그게 돼. 네. 차가 2억 뭐 네, 가까이 네,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런 걸 할 수 있어. 근데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거라. 그렇죠. 네. 팔려면 싸져야 되는데 그럼 성능이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야. 네. 로이 유리보단 저렴하고 네. 그렇다고 이 싸구려 흡수식 필름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사이 언저리에서 있는 필름이 있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착유리 필름을 한다면 이 정도 급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무언가 네. 무언가 그래도 아까처럼 금속 로이 흉내라도 내는. 그렇지. 네. 금속 코팅이 돼 있어서 근데 그걸 열관류를 보면 된다는 거야. 네. 열관류. 네. 결국은 제가 황 부장님 네. 동영상을
보내드렸어. 네. 유튜브 링크를. 좀 시정을 해야 될 거는 발열된다. 발열 필름이라는 말을 또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분명한 건 맑은 유리가 한쪽에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음. 지금 그 제품에 대한 물성은 제가 뭐 카탈로그상에서 봤는데요. 반사율 개념만 자꾸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건 방사율을 넣어야 돼요. 방사율. 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맑은 유리와 그 유리 옆에 일정 면적 해당되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필름을 붙이면 당연히 맑은 유리는 그 바로 투과돼서 나가는 양이 많으니까 유리창 표면 온도가 당연히 낮게 떨어질 거예요. 네네. 그런데 똑같은 옆에 바로 인접한 곳에 이런 열 흡수식 그런 필름, 창의용 필름 붙여놓으면 요게 일정 부분 추결되는 동안에 당연히 요 유리 표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근데 거죠. 그 온도 차이는 음. 일시적인 거고요. 흡수율이 높아서 표면 온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24시간 쭉 연속해서 냉난방이 이루어지는 건물 조건에서는 요 열은 바로 유리를 타고 유리의 열전도를 균이 닿기 때문에 결국 실내로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네네. 사실상 그 유튜브에서 논의하는 정도의 그 효과는 과연 그 정도 나올까라는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또 측정도 이 경우라면 유리면과 또 이렇게 페트 필름 한 장이 들어갔을 때 표면 방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여러 상 카메라 찍은 것들은 죄송하지만 전부 다 보정을 해야만 되지. 그거는 방사율 보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네. 방사율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값을 절대값을 갖고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공학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쵸.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네. 그렇게 비교하면 큰일 나죠. 일반 유리가 있고 네. 이 유리에 필름을 붙이면 네. 왜 적외선 카메라로 손을 잡고 찍으면 네. 왜 이쪽 표면 온도가 높은가? 그 황 부장님 영상에 나왔듯이 네. 그 찍은 그 온도 차이만큼 나는지 믿을 수 없다라는 네. 얘기는 얘가 유리를 찍을 때랑 네. 얘가 필름을 찍을 때랑 열의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 네. 그걸 보정 없이 찍는 거는 비과학적이라는 네. 거지. 그래서 보여드릴게. 방사율 보정이라고 하면 그냥 막 찍으면 안 되는 게 이 방사율을 보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적인 보정 장치도 있어. 네. 표면의 방사율에 따라서 이거를 다 일일이 보정해서 찍도록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방사율이 나와 있거든. 네. 요거를 읽어서 사실은 적외선 온도계 방사율을 다 찍어줘야 돼. 네. 원래는 측정을 해야 되지만 방사율이 나와 있다고. 네. 그래서 알루미늄부터 쭉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그 PE 필름이잖아, 그게. PE 필름이니까 고무로 볼게. 이걸 같진 않겠지만 네, 네. 이렇게 이것도 비과학이겠지만 85에서 95. 네. 근데 유리는 0.8이란 말이야. 네. 보정 없는 적외선 카메라로 이것 찍고 하는 건 나오는 온도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 18.4도입니다. 18.8도입니다. 19.6도입니다. 19.9도입니다. 혹시 그 회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사율하고 방사율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방사율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그 유리가 저방사에 속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발열유리라는 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쓰지 않아야 될 가장 부적절한 용어가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실내열을 일정 짧은 순간 흡수해서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발열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밖에 다른 유튜브 그 해당 제품이 유튜브에서 광고성으로 또 뭐
언론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실험하면 실험 자체 정당성이 일단 성립이 안 되죠. 이런 저방사 참기름 필름은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네. 페트 필름에다가 네. 뭐 금속 산화물, 은과 같은 금속 산화물을 갖다가 얇게 증착시켜서 로유리하고 메커니즘이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로유리는 증착 설비나 증착 메커니즘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 네네. 페트 필름에다 붙이는 것도 고도화됐지만 그 고도화 과정에서 성능이나 특히 가격, 여기서 가격은 상대적 가격이에요. 유리하는 거하고 비교할 때 글쎄요, 주장하시는 것만큼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mm 두께의 맑은 유리의 열관류를 보통 6W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mm 맑은 유리에다가 그 필름을 붙여서 시험 성적서를 이제 보셨을 텐데 그거의 열관율이 6W예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필름의 단열 성능은 제로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현존하는 전세적으로 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적 정량적 시험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아마 불확도 범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작은 실험적 오차 범위 네네네. 내에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3mm 맑은 유리에다가 그 흡수성 착유리 필름의 열관율은 그냥 오차 범위 안에 있다. 네. 선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네, 그 갑론을박을 하셨길래 네. 저한테까지 이런 인터뷰 요청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 네. 아니,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뭐, 저 혼자 떠들면 또 뭐, 맞느니 안 맞느니 해가지고. 근데 실제 KSL 2016을 그 제정안을 연구하신 강 박사님이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 게 제일 객관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네. 황 부장께서 하셨던 4가지 실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걸 가지고 네. 하나씩 하면, 그러니까 리모컨이 유리 뒤에서 네. 이 필름을 통과하면 리모컨의 적외선이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필름이 흡수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두 번째, 책상 위에나 그 하얀색 조그만 집 네, 맞죠? 유리집. 네, 예, 유리집. 예. 그 안에다가 물을 넣고 네. 측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짧은 실험으로는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흡수를 하니까 네. 바깥으로 방출하지 않고 열을 네, 네. 짧은 시간 안에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황 부장께서 제일 아마 이걸 믿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 연세대랑 같이 했다는 논문. 네, 네. 자세히 보시면 그래프가 쭉 내려가는데 네. 이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네, 네. 시간. 난 처음에 이게 아워인 줄 알았어. 네. 아워. 네. 끝에가 35라. 그래서 내가 또 깜짝 놀랐어. 네. 야, 35시간을 했는데 이 정도면 이게 뭐지? 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분이야. 네. 분. 35분 동안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딱 속이기 좋은 거지. 예. 이게. 뭐 나도 한 5초에서 그래프 그렇게 논문 내면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도 나왔지만 발열이 된다라는 표현. 네. 열을 짧은 시간 흡수하니까 표면 온도가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 정도는 적외선 온도계로 찍은 그 온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네. 방사율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발열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 네, 열을 먹은 만큼 다시 뿜어낼 테니까. 그런 거지. 보정체가 왜 중요하냐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실제로 이 필름을 붙이면 유리 표면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 아니냐. 따뜻해지죠. 그렇지. 실내 열을 먹었으니까. 근데 그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몇 도 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네. 방사율 보정을 네. 안 했으니까. 네. 보정을 하면 0.1도 차인지 네네. 0.2도 차인지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렇죠. 예. 핵심은 오히려 이 따뜻한 열이 결국에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 열관류율로 버려지는 네, 거지. 네. 근데 뒤에 시험적서 보여드리겠지만 3mm 맑은 유리의 열관율이 6W/m 제곱 켈빈인데 이 필름을 붙인 시험 정석서가 6.02 W/m 제곱 켈빈이라고. 네.
그러니까 필름을 붙였을 때랑 붙이지 않았을 때랑 같죠. 열관율이 같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 온도가 올라간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문제는 네. 방사율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네네. 시각적 오차가 있는 거야.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를 강 박사님 인터뷰 끝나고 내가 또 추가 질문한 게 있는데 네. 왜 필름 표면을 만지면 맨 유리보다 더 따뜻하게 느끼냐는 거예요. 천도율이 더 낮잖아요. 그렇지. 똑똑해. 그렇지. 근데 강박은 그걸 더 쉽게 설명하더라고. 네. 체온은 36도잖아. 네. 근데 만약에 20도인 물체가 있어. 네. 똑같은 20도인데 네. 하나는 플라스틱이고 하나는 철이야. 네. 두 개를 철과 플라스틱을 동시에 딱 만지면 네. 둘 다 20도인데 네. 왜 철이 차갑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더. 철이 열을 빨리빨리 뺏어서 전도율이 그렇지. 높으니까요. 체온을 빨리 뺏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지만 열이 빠져가는 빨리, 예. 속도가 느린 거야, 속도가. 그렇죠. 필름이요. 비필름. 네, 네. 그러니까 표면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네. 실제 따뜻한 건 아닌 거지. 예, 그렇죠. 예, 어. 예. 그것밖에 없어. 혹은 댓글 보면 대반대 따뜻하더라. 그쵸. 따뜻해. 예, 플라스틱 예. 됐는데 따뜻하지. 예. 근데 그거를 쬐끔이라도 대고 있으면 필름은 너무 얇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그럼 그 단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얇아서. 네. 없는 거죠. 너무 얇아서 맨유리랑 필름 표면을 조금만 시간을 두면 결국 내가 느끼는 온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네. 거기에 대한 오류를 관과한 거지.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시험 성적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왼쪽이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시험 성적서인데 네.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새로운 시험 성적서 나왔다고 네. 오른쪽 걸 주셨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시험 방법 KSL 2016 네. 을 아까 인터뷰한 강 박사님이 책임 네, 연구자로 네, 그러니까 네. 안을 만든 거지. 네. 안을. 열관율이에요, 열관율. 네. 근데 다행히 새로 주신 시험 성적서가 내가 좋았던 게 유리 두께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3mm 두께가 붙였다. 네. 그 전 것도 있었을 텐데요. 을지일지. 네, 응. 네. 어쨌든 2016은 3mm에 붙여도 하도록 돼 있어. 네. 그러니까 필름만 못 하니까 네. 3mm 유리에다가 필름을 붙여서 실험을 하게 되는 실험을 거죠. 하도록 네. 돼 있는데 그 결과가 열관율이 홈페이지에 있는 시험서에서 열관율도 6.01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 나온 시험정서의 열관율도 6.02 네. 이거는 6.01 이거는 6.02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이라고 해요. 네. 이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아.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3mm 유리 열관율이 얼마냐는 거. 이제는 이 훌륭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네. 이게 미국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3mm 유리 하나는 거예요. 네. 네. 클리어 3mm 나와 있죠. 네. 이거의 열관류율이 네. 5.913이요. 5.913. 3mm 유리의 열관류율은 5.913.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아니 그러면은 필름을 붙였는데 더 안 좋아진 거야. 강박이 얘기한 측정 오차 안에 다 들어가는 값이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무언가 좀 쓸만한 제품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좀 있겠지. 비싸죠. 뭔가 그래도 돈 쓴 보람이 좀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이제 그거의 시험선서 보면 뭐냐면 열관료율이 3.45잖아요. 예, 훨씬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지. 예,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거의 그렇지. 반 가까이 떨어진 예. 거지. 최소한 이 열관료율이 3mm의 열관료율이 6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작은 숫자인 숫자인 한다는 거야. 네, 그래야 이게 돈 쓴 보람이 그래 있는 거지. 예. 근데 이런 제품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차폐 개수. 차폐 개수가 0.57이야. 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의 40%는 안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균형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균형. 예, 상업이면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거를 비주거용으로 쓴다는 거지. 예, 써야 한다는 예, 거지. 예. 주거시설은 낮에 열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업무시설용. 네. 그래서 착유리 필름이라고 들어간 것도 네. 업무시설의 냉방 에너지를 줄이는 용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네. 얘기하면. 근데 아까 강박은 공인의 입장이니까 네. 그런 좀 따져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근데 최소한 이거는 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차폐계수랑 열관리 그 두 가지는 보고 골라야 된다. 따져야 된다는 거지. 네. 그 제품의 차폐계수 보면 0.78이잖아. 는 얼마야? 차폐계수가 0.75. 그러니까 일사 차단도 이게 훨씬 덜 돼. 네. 덜 되는데 단연성은 없어. 네. 저거는 일사 차단은 더 많이 되지만 단연성은 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은 아무리 차갑게 해도 혓바닥에 안 달라붙어요. 좋은 안 예네. 달라붙어요. 좋은 네. 예네.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먹다가 쇠 숟가락, 스테인리스 숟가락 혓바닥에 달라붙잖아. 달라붙어. 네. 그게 속도야. 네, 그렇죠. 예. 빠른 똑같이 속도. 냉동고에다가 넣어놔도. 그렇지. 예, 예.